특별히 뭐 하나 새로운 걸 준비했어요. 뭐요? 아 누가 봐도 집 방안인데 이게 무슨? 아유. 아파트 안내 방송 같은데요? 경건하게 수업 준비해야죠. 종술. 잠깐 이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활용 종량제 잘 먹으려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기한 과학 나라를 위해 양정모 선생님이 와주셨군요. 미술라. 아 미술. 아유 창피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화가들의 라이벌 열전, 경쟁. 보통 그냥 기업들이 많이 라이벌 관계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 핸드폰, 뭐 사과랑 그 은하수 폰 이런 거 같은. 그 맛집도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술가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와요. 같은 동네, 같은 지역, 실력이 다 출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수준이 올라가는 다 거예요. 윈윈해서 더 예, 서로 서로. 그렇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오빠 한참 활동하실 때도 네. 90년대 아이돌들이나 가수분들이 진짜 다들 어마어마하게 다 잘 되셨잖아요. 서로. 우리는 라이벌 구도가 확실했어요. 그땐 또 특히나. 그래서 우리는 뭐 H.O.T. 맞아요, 그렇죠. 누가 라이벌이에요? 저랑 라이벌이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좀 바보 같은 생각으로 170 이상 되는 개그맨들을 다 좀. 모든 전 세계 오래된 국가들은 다 전설적인 화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요게 이제 그리스 버전이 또 있어요. 이 제욱시스라는 화가가 포도를 기가 막히게 잘 그려서 새들이 날라와서 쪼아먹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리얼한 거예요. 전설인 거죠? 새 불찰이 아닐까요, 불찰이? 근데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거 보면 아, 진짜구나. 예, 완전한 허구는 아니었을까. 그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라이벌이 나와요. 파라시오스라는 화가가 그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려서 새를 속여 나는 사람을 속여 그런 거. 이거 제욱시스가 이 얘기를 듣고 야 네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 그래서 그 사람 스튜디오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줘 그랬더니 네 뒤 커튼 뒤에 있잖아.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열려고 하는 순간 커튼이 그림이었던 거죠. 아니 바보들이. 정말 제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17세기의 이 전설을 아마 듣고 화가가 한 게.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커튼이 그림이죠. 진짜 사진 같다, 근데. 근데 커튼을 이렇게 그려놓고 왜 꽃은 이렇게 대충 그렸대요? 일부러 좀 더. 일부러 커튼 돋보이라고. 그렇죠. 요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살짝 어둡죠, 이쪽이. 정확하게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명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약간의 트릭. 아 진짜 커튼 뒤가 그림인 줄 알고 이게 치려고 하겠다. 예, 그렇죠. 요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화가들끼리 시합. 더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갈 수도 있죠. 스승과 제자. 제자가 나보다 더 잘 그려. 스승과 제자가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예. 다빈치. 또 나와요? 또 다빈치. 예, 이거 다 빈치야. 다 모든 얘기가 다. 화가가 되려면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꼭 미대 안 가도 돼요. 선생님 밑에 가서 도제가 되는 거예요. 어씨가 되는 거죠. 그 훈련 기간이 있어야 이제. 예, 4년, 5년, 6년을 바닥 청소부터 하다가 물감 개다가 연필 한번 잡으면 이제 슬슬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맨 마지막에 되면 스승님의 배경이나 이런 쪽을 실제로 그리라고 해요. 조연급 사람들을 그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베로키오라는 화가가 예수님이 세례하는 장면을 그렸는데 그 옆에 그 옷을 들고 있는 두 명의 천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그 자기 제자로 좀 커가는 다빈치에게 맡겼던 거예요. 아, 제자가 다빈치. 예, 그 이전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이 두 전사 중에 한 명을 다빈치가 그렸고 기록에 의하면 이 그림을 딱 본 순간 스승이 너무 좌절을 하셔갖고 붓을 꺾고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라. 이 그림을 보고요? 제자를 못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왼쪽이 더 옷이랑 이런 게 더. 잘 그린 것 같아요. 오른쪽이 왠지 다빈치가 그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눈빛이 네. 안 좋아요. 뭔가 민호 씨? 저는 왼쪽 같은데요. 딩동댕? 왼쪽입니다. 얘 좀 거칠거칠한 부분들이 좀 다듬어져서 그러면 저 표정이 그러면 선생님이 좀 언짢아서 하시는 네가 감히 뭐 원탑이다. 진짜 거의 이럴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같은 동네에서 그와 비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미켈란젤로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미켈란젤로가 완전한 예술가로서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작품이 너무나 유명한 작품 다비드상. 예, 거대한 조각이에요. 남성 누드 조각. 이 앞세대부터 있었던 돌이에요. 너무 커갖고 사람들이 조각가가 다루지도 못하는 돌을 미켈란젤로가 깎아갖고 세운 거예요. 세운 것 자체가 경이로워요. 진짜 가서 보시면. 이 미켈란젤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각가라는 거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돌을 보면 사람이 그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게 조각가라는 거예요. 비유가 애매한데 예전에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보면 지금 도현 씨 안에 뭐 누구 배우가 하나 있다. 내가 그걸 턱 치고 뭐 치고 올리고 뭐 깎고 해서 만들어주겠다. 막 그런 원장님 분들이 계셨어. 안에 있어. 그래. 그런 얘기 하잖아. 너 얼굴 있어. 너 얼굴 안에 있어. 뭐 이렇게 성형외과 얘기해. 원장님은 미켈란젤로의 후예군요. 네. 율리우스 이사라는 교황이 이 미켈란젤로의 전 재능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맡겨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맡기는데 그게 바로 시스티나 예배당이라는 거대한 교황의 전용 예배당의 천정에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거는 일종의 자기를 뭐 위기에 빠뜨리는 모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너무나 거대한 프로젝트. 5층짜리 건물 되는 건데 그 위에 올라가서 40m, 10몇 m 되는 거대한 벽면을 다 채워야 되는 거고 그렇게 힘든 거니까 나한테 부탁했구나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맞아요. 여기에 만약에 누군가 그림을 그린다면 그럼 그리스도교인에게는 평생 남는 어마어마한 위협이라고 생각해서 한 4, 5년 여기에 매달려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천지창조부터 그 이야기가 거기서 그려지게 된 거예요. 이건 진짜 매달려서 그려요? 천장을. 예, 밑에 이제 발판을 놓고 가서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고요. 아니 붓이 12m래요. 그래. 문화재 분들 보면은 그때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그런 자세로 4년 동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디스크가 자기가 디스코도 왔고 물감이 눈에 떨어져서 반신불구가 됐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 신체적인 고통이 가지면서 이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 정도까지 힘든데요.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일도 힘든데 그 자기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하고 자기를 경쟁으로 자꾸 내몰았던 사람이 바로 다른 예술가들. 도나텔로, 예, 그 사람은 좀 어렵긴 합니다만 마지막 한 명. 도나텔로, 미켈란젤로, 한 명이 라파엘. 예. 이 세 명이 도나텔로는 나이가 닌자 거북이 삼형제 아닙니까? 아 그래요?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가 각각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굉장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을 해요. 라파엘로가 곧바로 바로 옆에 교황청 집무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입니다, 이때가. 라파엘로도 그림에 대해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 사람인데요. 라파엘로의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베끼는 걸 기가 막히게 베끼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 베껴서 베꼈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사실은 이제 미켈란젤로는 그런 걸 알아갖고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고 뺏기지 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라파엘로의 같은 고향 선배였던 브라만테라는 건축가 그 사람이 밤에 몰래 문을 따주고 라파엘로한테 그림을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그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라파엘로가 사실 요절을 해요. 30대 후반에 일찍 굉장히 요절을 하는데 라파엘로가 죽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렇게 되면은 미켈란젤로가 나이가 70이거든요. 그때도 아직 라이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딱 하는 말이 나하고 그때 율리우스 2세 교황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웠는데 그거 다 얘들이 만든 작품이었고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라파엘로 걔 그림 잘 그린다고 하는데 사실 내 거 다 베낀 거야 라고 증언을 하세요. 굉장히 자기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라이벌 관계가 재능이 있는 화가들끼리 보여주는 이런 거지만 여기서 진정한 승자는 결국 교황이에요, 교황. 율리우스 2세. 재능 있는 화가들을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이렇게 무대에 올려갖고 서로 고통하면서 쥐어짜면서 최대치를 얻는 사람이니까 진정한 승자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기획자였던 거고. 야 재밌다. 피카소 어떠세요, 피카소? 아 피카소 어떠세요, 피카소? 아 피카소. 피카소는 들어본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누렸던 그 엄청난 그 화가로서의 어떤 명예를 누른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살면서 누렸던. 뭐 피카소 하면 큐비즘, 큐비즘 하면 피카소인데요. 진짜 모든 그림이 큐빅.
형태가. 문제는 이게 원조는 또 다르다라는 거. 친구가 먼저 한 거예요. 네. 예, 이게 브라크가 그린 유명한 최초의 큐비즘 작품이고요. 파파야 아니. 예. 그리고 이제 무슨 평가를 그 당시 평론가들한테 많이 그립이 아니라 큐빅이다. 이게 지금은 큐비즘이 좋은 것 같고 뭔가 20세기의 기계미학, 규칙성과 어떻게 보면 엄격한 기계의 에너지를 담아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보면 이게 그림이야? 사각형 쪼가리 집어넣은 거지? 라고 지금 폄하한 얘기예요. 이 그림은 결국 전시가 안 됐고 그 화상이 그 대신 이걸 알아보고 전시를 조그맣게 해준 건데 그때 피카소가 본 거죠. 그리고 둘이 그리고 이전 제일 좋은 건 친구가 돼요. 지척에 스튜디오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의 협업을 하는데요. 네, 미술 이론가들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두 사람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찾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시간이 오게 된 이건 겁니다. 그냥 한 그림 같은데요? 예, 이게 뭐예요? 예,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근데 이게 뭘 그리신 거지?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 어디? 이게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라는 거고 이거 소녀, 나의 소녀를. 어머 진짜 어머. 자세히 같은 보시면 그림이 아니에요? 돼지가요? 사람의 모습 같은 거 형상을 분해해 갖고 재조직하는 것이죠. 진짜 같이 협업한 시대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둘이 그렇게 친구가 돼서 네. 서로 이제 막 연구하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같은 뭐 화실에서 막 이렇게 해보는 그 모습이 뭔가 그래서, 상상이 되면서 네.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둘 다 81년 82년생이거든요. 1800. 아 1800. 8일년 내 또래인가 했네. 나 순간 보러 갈 뻔했어. 한번 만나보려고. 이 둘이 아마 진짜 30대 그 젊은 청년 둘이서 아마 협업을 하고 일종의 경쟁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이 바뀌어졌는데 그래도 브라크도 되게 유명하고 잘 된 화가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전 세상에 억울한 게 브라크는 거의 물론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기억 못하고 그렇죠. 피카소를 더 예, 많이 알잖아요. 피카소가 모든 이 어떻게 보면 그걸 다 가져간 그런 아 이름도 멋있어 피카소는. 피카소 이름 그냥 미술 이름 같아. 이름도. 브라크는 이 그림이 이후에는 좀 더 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변화가 없었고 피카소의 위대함이라는 거 이 다음에도 계속 그림들이 바뀌어 나가면서 현대 미술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다 누리는 그런 화가가 되어버린 거죠. 뭔가 독창성으로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인정 못 받았던 것 같아. 누군가를 그걸 흡수해가지고 뭔가 하면 잘 되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때 그게 그 사람 한 사람의 영감으로 나오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서로 이게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정말 어느 순간에 창작의 순간은 종이 한 장 차이인 순간이 있어요. 결국 먼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누가 더 이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해 나가느냐가 역사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르기도 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피카소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몰랐습니다. 브라크를 피카소. 알았네요. 자식 나면 피카소라고 이름 줘야지. 금방 또 바꾸셨어요? 네? 피카소요? 자식을 많이 낳으셔야겠어요. 피카소. 은카소로 줘야지. 은카소.